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할 때 갖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을 갖고 왔어요. 제가 실제로 10년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방 브랜드가 이 펠리칸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무시무시해 보이는 장비 안에 어떤 촬영 장비들을 갖고 다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액세서리들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가방은 펠리칸 케이스의 1510이라는 모델입니다. 펠리칸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장비 라인업이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검정색으로 매우 튼튼합니다. 실제로 이 가방은 제가 한 5, 6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긁힌 자국도 있죠. 특징이라면요, 지금 잠깐 보셨겠지만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트롤리 형태로 되어 있는 가방이라서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죠. 보통 촬영장을 갈 때요, 진짜 많은 장비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그 혹시몰라병, 그게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서 서브 카메라를 늘 챙겨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도 많이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단부 보이시죠? 요 위쪽이랑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비를 조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디바이더 형태로 케이스 안을 꾸며놨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그물망이라고 하죠. 이게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나눠 담을 수 있는 망을 이 케이스 상단에 부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저는 촬영에 필요한 배터리와 그리고 메모리 카드, 그리고 휴대폰이나 기타 장비를 충전할 수 있는 이 외장 배터리를 이렇게 따로 파우치에 넣어서 다닙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혹시 로케이션에서 위치를 이동해서 촬영을 할 때 중간중간 충전을 해야 될 일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전체 케이스를 챙겨 다니지만 충전해야 되는 그 스팟에서는 이 가방만 들고 이동하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와 그리고 메모리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촬영을 하기 전에도 물론 그렇지만 촬영이 끝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촬영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늘 카메라와 분리해서 언제든지 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는 띵크탱크라는 브랜드예요. 지금도 아마 유통을 하고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는 제 명함을 넣을 수 있게 파우치도 되어 있어요. 열어보면 이렇게 중간에 디바이더를 벨크로 형태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서요. 뭐 아주 큰 짐을 뭔가 넣어야 된다면은 이 벨크로를 열고 한 번에 큰 짐을 넣을 수 있고, 지금처럼 용도에 맞춰서 나눠서 수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요, 제 경우는 이제 해외 촬영도 자주 다녀요.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해외를 자주 나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 공항에서 배터리 때문에 검색을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또 배터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넘버링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 넘버링을 다 해놓고, 공항을 갈 때는 이 배터리의 수량이나 이런 거를 검색 요원이 좀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촬영 현장에서 제가 지금 몇 번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배터리가 몇 개나 남아 있는지, 혹은 뭐 지금 몇 번 배터리가 충전 중인지,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현장 상황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는 라벨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제가 싱크탱크 브랜드를 쓰고 있네요. 열어보시면요, 지금은 SD 규격이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히면서 이렇게 SD를 넣을 수 있는 총 9개를 넣을 수 있는데, 사실 9개나 다 챙겨 다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이 젠더도 2개를 갖고 다닙니다. 여기는 실제로 서브 메모리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촬영적인 메모리 외에도 저는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모델의 메모리를 3개를 갖고 다닙니다. 실제로는요, 이 중에서 2개씩만 쓰게 돼요. 하나는 여분으로 혹시 몰라병,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메모리가 에러가 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하나를
서브로 챙겨 다닙니다. 네, 파우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장 배터리는 벨킨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벨킨 외에도 사실 여러 개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조금 가격이 높긴 하지만 비교적 좀 알려진 브랜드를 쓰는 게 AS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긴 하죠. 파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촬영할 때 많이 쓰는 테더링 케이블. 그동안에 저희 소울케이블 채널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주황색 케이블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주황색은 테더, 이게 이름이 뭐였지? 테더 프로라는 브랜드의 USB-C 타입 케이블입니다.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90도로 껴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일자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쪽을 카메라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고요. 이쪽은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원격 촬영이 아니라 현장에서 촬영 데이터를 메모리에도 저장하고 노트북에도 바로바로 저장해서 촬영 현장에 같이 있는 스태프들이랑 프리뷰를 같이 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 케이블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좀 깎아놨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카메라 브랜드에 따라서는 USB-C 케이블의 이탈을 방지하는 그 가이드가 조금 틈이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그냥 칼로 제가 갈아내서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 조금 안 좋긴 한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잘 사용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케이블이 뭐 안정성은 매우 좋습니다. 꽤 오랜 기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 따라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혹은 뭐 카메라가 연결이 좀 끊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로 얘는 유그린이라는 브랜드의 마찬가지로 한쪽은 90도 꺾여 있고 한쪽은 일자로 뻗어 있는 USB-C 타입입니다. 길이는 둘 다 비슷해요. 근데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테더 프로의 라인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얘를 서브로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컬러 체커도 가방에 늘 들어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촬영장에 따라서 정확한 컬러가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가볍게 스냅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스타일의 촬영이나 혹은 다큐멘터리 같은 스타일로 촬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 컬러 체크를 사용할 일이 많이는 없죠. 그런데 로케이션에서도 스튜디오 같이 정확한 색감을 필요로 하는 촬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컬러 체커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얘도 제가 챙겨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포터 브랜드의 동조기 케이스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전에 또 한번 이건 설명드린 적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렌즈가 어디 갔지? 네, 평소에는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여기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메인 카메라가 하나 여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70-200mm 망원 줌 렌즈 하나 들어가고 2470mm 표준 줌 렌즈 하나 들어가고요. 얘는 2070mm f4 그리고 얘는 서브 카메라로 갖고 다니는데 사용량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촬영 현장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촬영이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업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촬영 장비에 자체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혹은 제가 촬영 중에 카메라를 떨어뜨린다거나 뭐 그런 일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지만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서브 카메라를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빼고 나니까 디바이더 형태가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펠리칸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디바이더 형태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한정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는 트랙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트랙팩은 이렇게 플라스틱에 폼이 감싸져 있는 재질이고 디바이더는 이렇게 흐물흐물하지만 걔는 각을 잡아서 딱딱딱 맞출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바이더 타입을 조금 선호합니다. 이유는 장비 세팅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트랙팩으로 위치를 딱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바이더 타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디바이더 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부착할 수 있고
여러 개 카메라 가방을 사용하다 보면 이 디바이더도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여러 개의 브랜드가 벌써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뾱뾱이 에어블로어라고 하죠. 요거를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닙니다.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에 그 쿠팡 쇼핑 링크 매번 넣어드리잖아요. 거기에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이 베스고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긴 한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간혹 너무 저가형의 에어블로어를 쓰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쓰다 보면요, 이 안에서 고무가 삭아서 고무가 이렇게 바람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센서를 닦는다거나 혹은 렌즈 안쪽을 닦는다거나 할 때 이런 고무가 같이 나와서 들러붙으면 아주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는 브랜드라서 이걸 이용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여기를 분해해서 이게 짧은 타입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긴 타입만 주로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가방에 그냥 편하게 넣고 다니고요. 장비를 꽉꽉 채워서 수납하고 이동할 때는 얘를 마치 충격 흡수 장치처럼 카메라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윗부분에 이제 그물망으로 해서 촬영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갖고 다니고 있는데요. 먼저 이쪽 캡부터 보시면요.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업로드 됐으려나요? 패션 촬영을 할 때 제가 촬영하는 위치에서 모델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 장치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카메라 하슈에 부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맥세이프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모습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아이폰을 저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프리뷰를 하기 위한 용도로도 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생각보다 짱짱하고 좋습니다. 저는 촬영 용도로 사용하는 액세서리들이 너무 가볍거나 휘청휘청한 애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뻑뻑한가 싶을 만큼, 그런데 또 이 적당한 텐션감이 꽤 마음에 드는 녀석이라서 제가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그 외 뭐 다양한 장치들을 쓸 때 우리가 일자 드라이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건 틸타라는 촬영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고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제가 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일자만 되어 있는 애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일자 드라이버랑 얘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요 보시면요, 요 면이 살짝 도톰합니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 4분의 1인치 나사 같은 경우는 요 일자 라인이 살짝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공구용 일자 드라이버를 쓰면 요 조금 헛도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뭐 힘으로 하면 어떻게든 돌아가긴 하죠. 그런데 여기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요 일자 드라이버 중에 촬영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요 드라이버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도 뭐 있긴 하네요. 이건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요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촬영을 할 때 꼭 사용하게 되는 케이블 가이드라고 하죠. 요것도 촬영 가방에 항상 들어있는 장비 중에 하나고요. 이 옆부분을 열고 이런 식으로 부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착하면 케이블을 딱 꽂았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방지해줘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간혹 현장에 따라서는 이 케이블 가이드를 사용한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길게 케이블을 빼서 테이프로 여기를 칭칭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촬영용 스트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광고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죠. 이보토에서 행사장에서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주셨어요. 이 네오프렌 재질의 어깨끈이고요. 상당히 푹신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어깨끈을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요 갖고 다니면 한 번씩은 쓰게 되더라고요. 사용 흔적이 조금 있긴 하죠.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얘는 핸드 스트랩. 요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스몰리그 제품이고, 사실 핸드 스트랩의 기능성이랄 거는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뭐 재질에서의 약간 차이가 있죠. 뭐 가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네오프렌 재질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교적 가격도 좀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편한 이런 재질을 선호해서 얘를 갖고 다닙니다. 해외 촬영을 간다거나 혹은 해외에 제가 여행으로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필수로 항상 붙여놓는 게 이 핸드 스트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렌즈 와이프
카메라 렌즈도 닫고 뭐 이것저것 다 닦을 수 있는 이런 렌즈 와이프도 상당히 여분을 많이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 이벤트 하면서 뽑히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죠? 잘 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 센서를 클리닝하는 이 키트거든요. 보시면은 KNF 컨셉 뭐 풀프레임 센서 클리닝 수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보다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는 카메라 센서를 직접 클리닝할 수 있는 그 키트입니다. 아주 간혹 촬영 준비를 잘 했지만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보면 카메라 센서에 먼지가 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시 촬영을 한다거나 제품 촬영을 할 때는 조리개를 조금 조여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뭐 11 이상, 뭐 16 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보이던 센서 먼지들도 조금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카메라 센서를 직접 청소해야 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서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센서 클리닝 도구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센서 클리닝 도구는요, 풀프레임용이 있고요, 그리고 크롭 센서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풀프레임 센서의 그 가로 방향의 크기에 딱 맞아요. 이걸 한 번에 쓱 닦아내는 용도로 한쪽 방향으로만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챙겨 다니고 있고요. 왼쪽 포켓에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한 번씩 필요한 여기 USB-C 타입 케이블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씩 놓고 다니는 게 이 C타입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급하게 막 사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충전 케이블 2개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세로로 긴 포켓에는 이제 매직 종류를 갖고 다닙니다. 매직이랑 형광펜이랑 뭐 네임펜, 이렇게 볼펜 갖고 다니는데요. 촬영을 하다 보면 의외로 현장에서 체크하고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조명을 세팅한 다음에 그 세팅 값이 몇인지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적어두기도 하고요. 카메라 세팅 값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에 적어서 데스크에 붙여놓고 촬영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펜이 필요한데, 얇은 펜보다는 좀 두꺼운 펜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매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매직을 색깔별로 챙겨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장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록하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터뷰 촬영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던 중에 빠르게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그런 때 핸드폰을 열어서 이렇게 적으면은 이 인터뷰하는 대상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메모 패드를 같이 챙겨 다니고 있고요. 여기에는 명함입니다. 명함 케이스도 같이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소개는 마쳤는데요. 얘는 1510 모델은 조금 무거워요. 제가 정확한 스펙은 기억나진 않지만 여기 옆에 지금 스펙에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 들어봤을 때 빈 가방인데도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무게감 때문에 이 케이스를 쓰는 것도 있어요. 무게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도난이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는데요. 이 브랜드를 제가 좋아하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한 3년 전쯤인가요? 브랜드의 뭐 앰버서더 비슷한 거를 1년 동안 하면서 그때 선물 받은 가방이 있어요. 신형 모델을 몇 개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자, 이건 동일한 브랜드죠. 펠리칸의 에어 시리즈 가방입니다. 모델은 1535예요. 이 에어 시리즈와 아까 보여드렸던 저 프로텍터 시리즈가 사이즈는 사실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에어 시리즈가 조금 더 가벼워요. 보시면은 얘는 왠지 더 좀 매끈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요. 실제로 사용성이 조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래치 타입이 조금 달라져 있어요. 아까는 제가 딸깍해서 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얘를 누르고 제끼면 아주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런 측면이 아주 좋아서 이것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구성은 뭐 동일한데 훨씬 더 크고 좀 무식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같은 디바이더 타입으로 섹션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사용하는 환경이 대부분 야외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특수 촬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가방을 열었을 때 불이 켜지게 이렇게 센서 등을 달아놨어요. 보시나요? 얘는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얘는 안 들어오네요. 가려져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가방을 닫았다가 딱 열면은 이렇게 센서 불이 이쁘게 켜집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가방을 열어서 장비를 챙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위에는 이렇게 네트망으로 제가 필요한 장치들을, 짜잘한 액세서리들을 바로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크고 무거운 애들을 이렇게 용도별로 섹션을 나눠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충전 케이블이랑 기타 공구들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요. 여기도 보조 배터리가 또 들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게 촬영 장비가 카메라만 필요한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렇게 특수한 장치들, 뭐 특수한 촬영 공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얘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처럼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 로케이션 촬영이 많은 촬영가 분들한테는 꽤 추천할 만합니다. 이게 단순히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는 의자로 쓴다거나 밟고 올라가는 용도로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뭐 밟고 올라가고 뭐 내 던지고 물에 빠뜨리고 해도 튼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에 빠져도 물이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실링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 펠리칸 시리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장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찾아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뭐 비교적 쿠팡이나 이런 데 요새는 뭐 다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는 대로 링크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 제작진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사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